이야기 글은 조금 달라. 어떤 일이 일어나 누가 나와 어디일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 사건 따라 작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읽는 글의 갈래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설명문과 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야기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 글에는 인물이 나오고 배경이 있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인물의 마음이나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야기 글을 읽을 때는 읽는 방법도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이야기 글을 읽을 때는 누가 나오지?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 사건은 어떤 순서로 흘러가지? 인물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지?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야기는 선비와 도둑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야기 글에는 인물도 나오고 배경도 나옵니다. 하지만 인물과 배경을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면 이야기가 잘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물은 사건을 겪는 사람이고 배경은 사건이 일어나는 때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글을 읽을 때는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누가 그 일을 겪었지? 이렇게 물으면 인물이 보이고 그 일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지? 이렇게 물으면 배경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야기는 한 가난한 선비가 장에 가는 길에서 겪은 일입니다. 선비는 아내에게서 배 한 피를 받아 장에 가게 됩니다. 그 배를 팔아 쌀과 북어를 사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비는 살림살이나 세상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어떻게 팔아야 할지, 쌀과 북어를 어떻게 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기에서 벌써 사건이 시작됩니다. 가난한 선비가 배를 팔러 장에 가게 된 일. 이때 사건을 겪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선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킨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아내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인가요? 선비의 집에서 시작해서 장으로 가는 길, 그리고 고개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사건을 따라가면 인물과 배경도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건의 흐름을 4단계로 정리해 볼 것입니다. 첫째, 발단입니다. 어떤 일이 시작되었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둘째, 전개입니다. 시작된 일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셋째, 위기 절정입니다. 문제가 커지거나 인물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부분입니다. 초등에서는 위기와 절정을 너무 억지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봅니다. 넷째, 결말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도둑이 배를 훔쳤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흘러가면서 도둑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이 이야기는 한 선비가 도둑에게 속은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선비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배를 훔쳐간 젊은이를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선비의 마음이 단순히 어리석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비는 젊은이를 함부로 나쁜 사람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마음을 본 도둑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은 때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세상에는 남을 속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무조건 믿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함부로 나쁘게만 보는 마음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선비처럼 상대를 끝까지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믿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한 사람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뉘우치면 바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 글을 사건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사건을 따라가며 인물과 배경을 함께 살펴보았고 마지막에는 인물의 마음 변화와 이야기의 교훈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야기 글은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나 만 읽는 글이 아닙니다.
그 일을 겪으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지까지 읽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야기글을 읽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건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순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는 이야기글을 계속 읽어볼 것입니다. 다만 이야기가 달라지면 사건도 달라지고 인물의 마음도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 다음 이야기를 읽을 때도 먼저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무슨 일이 시작되었지? 그 일이 어떻게 이어졌지? 어디에서 문제가 커졌지? 마지막에 무엇이 달라졌지? 이 4가지 질문을 기억하면 이야기글의 구조가 훨씬 또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 속에서 사건의 흐름과 인물의 마음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